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펩트론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일라일릴리가 제약사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이 일라일릴리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시가총액 제약사 첫 번째로 시총 1조 달러 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비기술 기업 중에 이 시총 1조 달러 벽을 넘은 것은 워렌 버핏의 버크헤셔웨이와 그리고 일라일릴리뿐이다 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지금 최고조로 된 상태인데, 오늘의 한 9%의 반등 또한 지금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일라일릴리가 1조 달러를 돌파해 주면서 오늘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건 이 기술 이전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제 기술 이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기술 이전 계약책을 뜨기만 하면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기술 평가 계약이 이제 꼭 12월 7일 만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짧아질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건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큰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컨트롤하려는 주포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기술력 측면에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갖고 있는 이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일라일릴리가 그거를 기술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경구형과 그리고 그 지속형 기술력에 대해서 혼합을 시켰을 때 이 경구용 치료제를 이 지속형의 그런 약물로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또 다시 기간을 늘리게 되면은 그 기술력이 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펩트론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자, 주사제로서 이제 힘 그리고 피하에다가 주사를 놨을 때 이 미립구, 그러니까 이 펩타이드의 약물이 몸속에서 천천히 녹일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근육에다가 피하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라일릴리가 지금 최근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경구형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맞아요. 우리가 먹으면은 위, 포장,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혈액으로 분해가 되면서 자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기술력만 놓고 가자면은 경구형과 지속형 주사제는 정말 따로 놀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일라일릴리가 지금 시총 1조 원을 돌파했을 때 지금 수급이 자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을 기대를 하고 있다?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지속형 주사제의 어마어마한 이 페트론의 기술력은 다른 주사제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면은 페트론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는 기술력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파급적인 기술력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선 반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해서 일라일리의 기술 평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유상증자 공시까지 나와주고 그 다음 투자자금 유상증자로 돈을 확보를 하니까 이 미래에 있어서의 가치까지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올라올 만큼 기대감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와줬을 때, 계약이 나와줬을 때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와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찰신혼 물량들, 실망 물량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기술 이전 수출 물량이 나와줬을 때는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기술 이전이 나와줬을 때, 계약이 나와줬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의 큰 상승이 또 한번 나와주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라이리 같은 경우에는 카무루스와 이미 이 지속형 주사제에 관련된 1조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물론 기술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 틀로만 봤을 때는 주사제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짤짤이로 지금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근에 ABL 바이오가 한 4조 원짜리의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ABL 바이오가 자 그 정도의 계약 체결을 했는데 과연
펩토론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5조원이다. 5조원.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로 봤을 때는 10조원은 넘어줘야지 여기서 더 큰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7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일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또 다시 기사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수량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숏커버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많이 증가한 상태고 이 대차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도 세력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맞아. 대차라는 것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빌려서 무엇을 해요? 공매도 친다는 겁니다. 공매도.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물량을 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많이 쌓여 있고 상한 수량은 지금 올라와 주지 않고 있는데 상한 수량은 올라와 주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또 지켜주려는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줬고 그러면서 이 자리권에서 반등 나와줬을 때 우린 큰 조정을 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큰 조정에 대비해서 공매도 물량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봤기 때문에 지금 자리권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일단은 시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12월 초쯤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빠진 다음에 또다시 올리거나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약반등에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그리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구간이 지금 일치하게 나와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 6월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된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가 들어와줬고 지금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가 지금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봉 차트로 좀 이제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지금 자리가 자, 전에 이제 6월 달과 똑같은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된 자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받쳐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그 다음 구간에서 한번 체크해주고 또 다시 받쳐주면서 올렸어요. 자 여기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이때 당시에도 16만 원까지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9시 본장 열리면서 한번 훑으면서 물량 받고 그 다음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면서 자 하락 추세를 돌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락 추세를 돌리면서 이 자리를 한번 지켜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등을 우리가 좀 수익으로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 기술 이전 계약 이슈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와주기 전까지 저는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평단가를 관리를 못하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에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권에서도 이런 반등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분봉 차트로 9시 반쯤에서 물량 한번 쓱 쓸어 담고 그 다음 어떻게 나와주고 있습니까? 저점 높여 나가면서 지금 또다시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하락 추세가 또 이어지다가 한번 또 훑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훑는 이 반등의 기회 우리는 이 마지막 눌림 저점 타이밍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줬을 때 기대감이 형성이 됐을 때 바로 그 재료가 터지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계약이 터지는 게 아니라 기대감 찌라시들이 또 몇 개씩 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수급이 따라 붙으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추세를 돌리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승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나와줬을 때 또 우리가 어디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장중 브리핑으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페트론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종목명 그대로 펩트론
펩트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재료들, 일정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으로 봐야 할 파이프라인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들 그냥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무료인 만큼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전 구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 나와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변동성 이후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자, 누르다가 무엇을 한다? 이미 밑에서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상승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자, 기술 이전 계약이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대감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자, 물량을 담으려는 주포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저점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 그런가 동시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또 비중 조절을 어디서 해야 할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물만 들고,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고 이제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자, 지금 증시가 조정장 11월 초부터 해서 조정장으로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주식들은 웬만하면 다 손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큰 손들은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이든 뭐 공매도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안전 자산에 넣어놨을 때 이런 조정장에서나 상승장에서도 시드를 계속해서 보존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뭐 금, 달러, 엔화, 채권, 엔이든 뭐 코인이든 ETF든 돈을 어떤 식으로 담아가면서 돈을 굴려나가야지 뒤에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유익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이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